여러분, 요즘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병존하죠. 인플레이션이 과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제닛 옐린 같은 경우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너무 세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어떻게 진화해 보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리처드 크라리다 부의장까지 나서서 우리 긴축 안 한다, 쉽게 말하면 통화 축소 안 한다, 테이퍼링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금리가 계속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3월 31일 날은 1.746%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도 높은 편입니다. 1.584거든요. 그러면 작년 5월 5일만 하더라도 0.657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2배가 넘게 금리가 올랐잖아요. 2배가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 3월 30일 날 1.746까지 올라가는 것, 왜 그럴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시장금리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채권을 많이 공급된다는 이야기, 많이 공급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는 그 자리인데 채권의 공급이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 더 줘, 그러면 내가 살게,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두 가지 다 인플레이션은 간다, 여기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도 된다, 시장은 벌써 이렇게 읽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 거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 거냐? 올해만 갈 거냐? 내년만 갈 거냐? 아니면은 그 후에도 계속 올라갈 거냐? 그것은 이 지표를 보면 압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날 2021년 5월 5일 기준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2.47입니다. 이 말은요,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2.47%는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가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지금까지 2020년 3월 9일에
50이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5일 그러니까 2021년 5월 5일에는 2.47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이게 1년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도 엄청 가파르죠.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간다.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한 2% 넘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것과 한꺼번에 지금 2.47, 2.57, 3% 이렇게 가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요. 물가 상승률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2조 달러 풀었잖아요. 2조 달러. 그런데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조 9천억 달러 미국 구제 계획을 지금 시행 중이죠. 여기에는 성인 남성에게 4,000달러, 아니 1,400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뿌리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있고요. 실업자에게는 100달러씩 더 9월까지 더 얹어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백신을 사서 무료로 뿌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돈을 더 빨리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도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 안 하겠다. 많이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지금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노동력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임금 상승이라는 게 돈을 푸는 게 되는 거고요. 돈을 풀게 되는 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계 곳곳의 인플레이션 인상 요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요인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한다든가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생산자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군요.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 때 실업이 워낙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LG전자만 하더라도 9% 임금 인상했습니다. 삼성그룹 또한 7% 임금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여기에다가 작년에 같으면 긴 장마가 사실 공급을 위축시켰거든요.
올해는 지금 냉해가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지금 4월, 5월, 6월 2분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분기 가면 밥상 물가보다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보복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길게 인플레이션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길게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 뭐 쉽게 말하면 돈이 휴지 조각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제는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뭔가 실물로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의 실물 말입니다. 주가는 몰라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부동산도 지금 저는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금을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안전자산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놓고 있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1, 2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1, 2년을.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럴 때는 경기 민감주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겠죠. 어제만 하더라도 제닛 옐린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금융주가 상한가가 가잖아요. 금리 인상이면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10년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빨리 변할 거니까요. 변화 상황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그게 벼락거지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